자, 네이처셀입니다. 자, 이 네이처셀을 앞에서 분석을 하면서 시각차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고요.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고, 또 우리 시각차 다른 기업에서도 저질렀던 일들을 여러 번 얘기를 들어봐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예전에 별명이 네리처셀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들었었고요. 그 중에서 유독 이제 찍힌 듯한 모습을 보이죠. 자, 이번에는 왜 찍혔는지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의 라정찬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도 깨졌죠.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주주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회장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자, 이게 여러 번 얘기 들은 것처럼 우리 주식시장에 이른바 회장님, 우리 회장님들 중에는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아주 선수인 회장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에서는 HLB의 진양곤 회장, 그 다음에 젠백스의 김상재 회장, 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이제 다른 분야의 회장님들까지 넘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엔캠의 오정강 회장도 있고, 그리고 또 디마인드 한국첨당소재의 김병진 회장도 있죠. M&A 전문가. 그래서 이런 회장들 이름들 여러 명의 회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바로 이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도 여전히 이 사람이 과연 진짜 바이오 기업과 이제 의사 이쪽이냐? 여기에 이제 앞서서 젠백스의 김상재 회장 같은 경우도 의사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김상재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쪽에 인맥이라든가 이런 걸 적절히 주가 방어라든가 저거는 주가 부양에 굉장히 잘 쓰는 그런 흐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 이 회장 같은 경우는 정반대죠. 그래서 이제 주주가들이 오히려 당신은 좀 제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이런 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찍힌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사실은 식약처가 찍고 까내려 가는 데는 꼭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메디톡스에 있는 경우는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럼 메디톡스 회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 회사 회장이 사고를 쳐서 이제 여기 이 라정찬 회장처럼 예전에 무슨 장난질 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메디톡스를 깠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휴젤 같은 경우 휴젤이 그렇게 사고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식약처에서 판금하고 깠어?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그런 면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툭 하면 이렇게 때려오는 데는 바로 이 때문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부터 거래를 했을 때 알고 최근 거래하시는 분은 모르는 이 라정찬 회장의 전력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죠. 주가 조작, 성추행 가지고 줄기세포 신화 라정찬의 몰락 이렇게 나오고 그 전엔 과학기술 대상도 받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거 예전에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네이처셀이 아니라 네리처셀로 그래서 올라 들어왔다가 또 이래가지고 또 깨졌다가 앞에를 여러 번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래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의 경우는 이제 우리 다른 회장님들보다는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연구과학이 아니라 의학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예전 RNL 바이오 이게 사건에도 들어있었고요. 주가 조작 의혹.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RNL 바이오 이 전력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의심을 받고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예전에 저희가 표시해 드렸었는데요. 네리처셀이었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이제 찍혀서 이게 상당히 안 좋은 흐름들 나오고 또 주가 조작 혐의 받고 작살이 났다가 이걸 지금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주가 조작 의혹이랑 그것도 조금 안 좋은 게 있긴 있습니다만 자, 그거는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TC는 경우도 적어도 이제 그 이웅렬 회장 같은 경우가 거기도 무죄죠. 여기도 무죄고요. 똑같이 무죄 받긴 다 무죄 받았습니다. 이웅렬 회장도 결국 재판 들어가 가지고서는 무죄 받았고요. 겁나게 오래 끌다가 그래서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긍정적인 요소로 자 예전에 저 앞쪽에서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죠. 그렇게 질질 도대체 몇 년을 끌고 했다가 그렇게 질질 끌고 가든 하나씩 끝도 없이 끌고 가던 거를 이제 와가지고 한다. 저거는 이제 무죄 선고 나오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무죄 선고하지 않고 이제 그걸 기소할 것 같았으면 벌써 진작에 기소했지. 여태까지 왜 질질 끌고 갔다고 이제 나가냐고. 차라리 진작에 기소했으면 벌써 들어가가지고 형 요만큼 살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처럼 뭐 그래가지고 풀려나가지고 보석으로 풀려나든지 아니면 사면으로 풀어주든지 일찌감치 끝났을 건데 질질 끌었거든요. 그건 이제 풀려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이처셀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처세벌이 되는 데는 이 라 회장님의 전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거 의도를 알 수 있겠냐? 과연 라 회장님이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현재까지는 일단 앞쪽에서는 그렇게 됐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이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한다 그러면요. 지금 제가 앞에 지금 몇 사람 얘기 드렸죠? 그분들 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분 외에도 또 있어요. 몇몇 더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들, 이분들이 도대체 사업자인지 CEO인지 작전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굉장히 유명한 회장님들 코스닥에 여러 명이 더 있습니다. 가장 지금 대표적인 회사들만 얘기 드린 거고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이게 CEO인가 작전꾼인가 뭐 금양에 우리 유 회장님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 삼부하고 DYD 그쪽의 회장님은요. 거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이분이 현재까지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현재까지로 보면 다른 일들은 일으키지 않았다 이거죠. 그 사람들도 옛날에 시끄러운 짓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안 달려갔을 뿐이야. 차이는 달려갔느냐 안 달려갔느냐 이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달려 들어갔느냐. 그 검찰이 손대면 달려 들어가는 거고요. 검찰 손 안 대면 안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검찰하고 친하냐예요. 왜 보톡스 라인에서 대웅제약만 판금이 안 되고 나머지 애들은 다 달려 들어갔을까? 이게 정황적인 의심 얘기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네이처셀 얘기만 나오면 이게 샀다 팔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일방적으로 샀다 팔았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의심스러워서 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렇게요. 외국에 이거 사요. 살 때는 네이처셀도 이게 만약에 그런 전력으로 해서 대단히 의심스럽기만 한 그 수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 앞쪽에 지금의 네이처셀이 아니라 저 앞쪽에 있었던 이 옛날에 이때의 네이처셀 수준이라고 하면 안 사요. 이거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네이처셀은 이제 정상적으로 그 사이에 사고 안 치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일해오고 있거든요. 그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자체는 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잣대를 친다 그러면 앞에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엔캠이 왜 올라가? 못 올라가요. 엔캠 절대로. 젠백스 못 올라갑니다. 죽었다 캐나도. 그렇게 잣대 들이면요. 젠백스도 죽었다 캐나도 못 일어나고요. HLB 절대 못 오릅니다. HLB, 젠백스 얘들 절대 못 올라요. 휴림 못 오릅니다. 그분이 뭐 하신 분인지는 아세요, 여러분들? 휴림의 그분이? 한국첨단소재 사토시홀딩스의 김병진 회장이 뭐 하던 사람인지는 아십니까? 그래서 유광재 회장님이 뭐 하신지는 알고 좀 믿습니다를 외치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똑같아요, 여기도.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 뒤로는 일단 그 뒤로는 지금 최근 10여 년간에 걸쳐서는 멀쩡하게 지금 잘 하고 있던, 그래서 그 분야 같은 경우는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가 부각이 될 때.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봐야 되냐면 철저히 이 종목을 가지고 게임을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거야. 게임을 하겠다. 그래서 위로 들어가는 쪽에서 흥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쪽에서 노리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는 쪽에서 노리라고요. 자,
밀려 내려오는 쪽에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꽤나 오르게 되면 그런 티슈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저렇게 되살아놓은 회사 이제 아십니까? 그냥 직접 코어로진 티슈들이 인보사 사태 일어날 때부터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웠던 기업이고 저 코롱 티슈진이 얼마나 우여곡절을 가지고 상향에 올라온 회사고 그런데 결국엔 저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래도 나름 재벌그룹의 영향 밑에 재벌그룹의 소속사기 계열사기 때문에 결국엔 눈치 보다가 또 풀어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나올 겁니다. 근데 티슈진이 허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얘도 기대가 그만큼 부각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게 앞서 얘기했던 국내 쪽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얘기 드렸잖아요. 메디톡스 제품들 아직도 안 팔려 있어요. 아직도. 식약처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 드리잖아요. 메디톡스 제품들 아직도 안 풀려 있어요. 지금도 소송하고 있어요. 그거 메디톡스. 메디톡스가 괜히 이렇게 병신이 된 게 아니라고. 얘는 아직도 소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물게 우리 정부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송을 해서 지면요. 정부기관 중에 소송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3심까지 끌고 내려가는 정부기관은 국세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도 모든 소송을 다 3심까지 다 끌고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의 국세심 소송 같은 경우도 모든 소송을 다 3심까지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는 그 한 번 됐다 그러면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엄청나기 때문에요. 동일한 건수에 따라서 다 세금을 다 면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 판례에 따라서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3심까지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여타 부처의 경우에는 3심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2심에서 끝내버려요. 2심에서. 근데 이 식약처 같은 경우는 지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전횡을 부리고 횡포를 부리고도 끝까지 가고 있죠. 끝까지. 지금 모든 소송이 다 3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실적이 전면 판금 시켜버렸거든. 제품을 다 판금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나씩 소송해서 이게 가지고 이제 하나씩 뚫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식약처가 어떤 데인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네이처셀은 국내 식약처 쪽으로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애초에 안 나온다니까요. 국내 식약처로. 그래서 국내 식약처로 쪽에서 이슈를 잡는 식약처로 기대는 애초에 잘못 잡으신 거고요. 기대 자체를 잘못 잡은 거고요. 앞에도 그래서 비교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SK바이오팜 이건 미국 FDA에서도 6년 전에 그것도 SK인데요. 회사가 저 무슨 잡도 아니고 SK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FDA에서 6년 전에 허가받은 거를 6년 만에 국내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지들 꼴리는 데래야 우리 식약처가 그런 애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애들한테 이걸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기대 가지고 올라 들어오는 요 시세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코롱 티슈진을 따라간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코롱 티슈진이 두르면 그 다음서부터 시작해서 네이처셀도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되는 거고요. 실제로 되는가 안 되는가 관계없이 기대죠. 큐리옥스 바이오가 매출 9조 5천억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정말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네? 매출 9조 5천억. 지금 이 회사가 매출 9조 5천억이 나온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는. 기대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원래 그러고 다 마찬가지입니까? 로봇주들 기대 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케이스도 똑같은 거예요. 네이처셀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기대가 살아나는 구간에선 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공매도로 깨부시 잡고 작정하는 나오는 회사는 빠져내려가고 빠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최근 시세에서는 최근에 또 그렇게 기대감으로 어마어마하게 풀려졌다라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할 만한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제 내려가가지고는 지금 다시 추세 저점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이제 버티고 견디다 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쳐돌릴 때 그때만 들어가서 치고 나오고 이런 형태로 쭉 이어나가시면 돼요. 제약바이오는 시간 길게 잡고 접근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적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을 제가 투자를 했는지도 여러분 보여드렸고요.
이 내처셀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미 저렇게 3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맞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게 다시 데려다 놔줘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냐 이거죠. 우리 식약처가 저렇게 깽판 치는 놈들이 이걸 그렇게 쉽게 허가해 줄 것 같습니까? 코롱티슈진도 허가를 안 해주고 SK바이오팜도 허가를 안 해주는데, 그렇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해외를 뚫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해외까지 뚫고 나가자라고 하면 그만큼 우여곡절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사이드로 이걸 상향으로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가에서 돌아나가는 쪽 공략해서 치고 빠지고 다시 또 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끌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하게 예전보다는 낫죠. 이렇게 완전히 벌어져 있을 때보다. 왜? 그 사이에 지금 임상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거든. 이제 삼상 들어가잖아요. 내년도에. 그럼 어느 정도 다시 모멘텀 받을 때 얘들 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들어와요. 이거 또 모멘텀 받으면 우리 기관은 뭐 하는 존재들이야? 모멘텀에 목숨 거는 존재들. 그래서 여러분들 따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때 구간만 노려가지고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네이처셀 추가 설명드렸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누르시면 계속해서 시장 흐름과 관계없이 시장이 아주 강할 때는 주도주 중심으로, 시장이 비리비리한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 틈새 중심으로 시장 방향에 따라서 계속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들, 이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전재투자TV에서 그리고 오르고에서 계속해서 뽑아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도 잘 이겨내시라고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르고 잘 이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